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오늘은 토이월드의 TLK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의 이것저것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좌우로 너무 쉽게 움직여 간단히 순간 접착제로 조금 뻑뻑하게 조정하여 줍니다. 목 관절의 핀 부분을 찾기 위해 가슴 부분을 변형하여 뒤로 젖혀줍니다. 핀의 헤드 부분을 찾아 그 부분에 순간 접착제를 조금 흘려줍니다. 흘려준 뒤에는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관절을 계속 움직여줍니다. 움직이다 보면 접착제가 굳으며 관절이 뻑뻑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접착제가 다 굳을 때까지 관절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이곳저곳의 결합핀의 결합 강도가 약해 순간 접착제로 조금씩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가슴 중앙 부분의 결합이 약해 그 부분의 결합핀을 조금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가슴 양쪽의 팬더 부품의 결합 강도도 보강하여 줍니다. 허벅지의 사이드 스커트 결합 부분도 보강하여 줍니다. 제품마다 결합의 강도는 편차가 있을 것이므로 각자 제품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합 강도를 보이는 곳은 찾아서 모두 순간 접착제로 보강합니다. 오른쪽 팔의 회전축이 너무 뻑뻑하여 변형 시 매우 불편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강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왼쪽 팔은 한 손으로 적당한 힘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데 오른쪽 팔은 양손으로 돌려야 겨우 가능합니다. 팔의 나사 두 개를 풀어 회전 조인트를 드러냅니다. 이번 기사 옵티머스는 관절의 강도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단순 회전축에도 내부에 별도의 포리캡 부품을 사용하여 이중 구조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포리캡 부품이 너무 뻑뻑하니 해당 부분에 그리스를 발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적당한 힘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다시 결합하여 줍니다. 바깥 회전축에도 그리스를 적당히 발라줍니다. 부드러운 관절을 확인하였으면 모두 결합하여 줍니다. 이제는 한 손으로도 적당한 강도로 잘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머리 양옆의 보조 장갑판의 슬라이드 움직임이 너무 뻑뻑하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수정을 위해 나사를 풀러 분해하여 줍니다. 먼저 변형 시 잦은 움직임에도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나사 구멍에 순간 접착제를 약간 흘려 넣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되는 부분에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이때 나사 구멍에 그리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나사를 적당히 조우고 나사의 헤드 부분에도 그리스를 약간 발라줍니다. 나사 구멍은 이미 막혀 있으므로 그리스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조여준 나사를 끝까지 조여줍니다. 이때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장갑판을 움직여보면서 조정합니다. 그리스는 약간만 남아있으면 되므로 휴지로 여분의 그리스를 닦아냅니다.
바퀴가 변형 시에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클 모드에서 앞바퀴 위치를 고정할 수가 없어 스프링을 설치합니다. 분해를 위해 타이어를 벗겨내고 휠캡을 송곳을 이용해 분리합니다. 휠캡과 휠의 틈에 송곳을 넣어 조금씩 벌려 빼냅니다. 부품의 손상이 조금 생기지만 타이어로 가려지는 부분이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운데 나사를 풀어내면 휠이 분리됩니다. 바퀴의 축이 되는 부분에 적당한 강도의 스프링을 넣어 휠을 항상 바깥으로 밀어내도록 합니다. 저는 볼펜의 스프링을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따라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사물 등에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한 스프링은 굵기가 너무 얇아 휠축에 들어갈 만큼 크게 늘려줍니다. 갑자기 늘리면 스프링이 망가질 수 있어서 조금씩 여러 기구를 사용하여 늘려주었습니다. 잘못하여 스프링이 꼬이면 망치게 되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스프링의 끝부분은 잘 펴지지 않으므로 롱로우즈 플라이어를 사용해 펴줍니다. 휠축에 스프링이 들어가더라도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좀 더 크게 늘려줍니다. 가공된 스프링의 끝을 안으로 잘 정리하여 이후에 휠 부품이 회전하더라도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가공이 끝난 스프링을 잘 밀어넣고 휠을 결합하여 줍니다. 휠이 적당한 강도로 잘 밀려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스프링이 휠에 걸리지 않는지 돌려봅니다. 모두 확인되었으면 휠캡과 타이어를 결합하여 줍니다. 참고로 너무 강하거나 두꺼운 스프링은 로봇 모드 변형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좁아 보이는 골반을 넓혀줍니다. 관절 구조를 알기 위해 골반의 나사를 풀어 하체를 분리하여 줍니다. 상체와 하체를 결합하는 허리 조인트는 매우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부품의 형상을 보니 허리가 회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 허리를 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관절의 관절 강도를 위해 회전축 내부에도 허리캡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허벅지의 나사를 풀어 고관절 부품을 빼냅니다. 고관절의 회전축 머리 부분의 두께가 2.5mm로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회전축 머리 부분을 2mm 깎아내 그만큼 바깥으로 부품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칼을 이용하여 원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깎아냅니다. 이때 부품의 몸통이 많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깎아내는 만큼 부품을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가공이 양쪽 모두 끝났습니다. 관절을 밀어넣어 원래 위치에 있을 때 모습입니다. 관절을 뽑아내어 약 4mm 정도 넓어진 모습입니다. 조금 더 넓힐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원래의 부품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파트를 원래대로 결합하여 줍니다. 내부 포리캡 방향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과 후 비교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